예, 광고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종로 현장 어떠셨나요? 예, 오늘 정말 그 종로 현장 나올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쭉 올라가시더라고요. 근데 종로 현장 끝나니까 바로 또 어디 딴 데 가셨는데 빨리 다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마산 하포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최형두 후보와 영상 인터뷰를 진행할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렇게 전국적으로 후보들을 만나는 시간 갖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연결했으면 하는 후보 있으면 댓글로도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두 후보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최영두 후보는 지금 경남 창원시 마산 하포구 국회의원 후보로 미래통합당 후보로 뛰고 있고요. 예, 학력은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행정대학원 행정안 석사 이십니다. 그리고 경력으로는 전 국회 대변인 그리고 청와대 홍보기획 비서관을 역임한 마산 하포의 인재이십니다. 특히나 이주영 의원님이시죠. 이주연 전 부의장님이 예, 최영두 후보를 지지 선언을 해서요. 많이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제 우리 영상으로 최영두 후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옳은소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산 하포에서 최영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막 유세하다가 차에 타셨나 봐요. 요즘 현장 분위기는 좀 어떠세요? 네, 이 마산 하포 올해가 마침 3.15 의거 60주년입니다. 이 마산에서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첫 시위가 시작되어서 4.19 혁명으로 이어진, 그래서 마산 시민들이 굉장히 자부심이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 60주년이고 해서 마침 이번에는 새로운 동남풍을 불러일으켜서 이제 대한민국을 한번 새롭게 다시 지금 문재인 정권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정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이번에는 뒤집어 엎자 하는 이런 결의가 정말 높습니다. 특히 마산 지역은 6.25 때도 우리 대한민국의 마지막 부루였고요. 또 산업화에 이게 수출자유지역이라든가 이곳의 창원기획공단을 통해서 우리 산업화, 대한민국의 위기 때마다 위기 때 최후의 보루이자 산업화의 전진기지였고 또 민주화는 민주화대로 새로운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인 만큼 굉장히 자부심이 높고요. 특히 지난 3년 동안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얼치기 경제정책 때문에 이 거리에 한때 참 7대 도시의 영광이 넘치던 도시였는데 이 거리에 거리마다 한 집 건너 한 집 폐업의 위기에 처하고 또 바로 바다 건너에 두산중공업이 있습니다. 이 급격한 탈원전 정책 때문에 이 마산 경제까지도 직격탄을 입었거든요. 두산중공업이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 발전 산업 기술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급격한 탈원전 정책으로 주가는 엄청 떨어졌고요. 지금 회사가 반토막 났고 한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직결된 500개 기업체들이 다 연쇄적으로 벼랑 끝에 섰습니다. 연결된 회사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마산의 시장을 오고 마산의 통술거리를 오고 이랬는데 그 사람들이 다 안 오니까 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과학과 사실이 아니라 잘못된 이념과 미신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이런 피해를 받은 대표적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분노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래서 3.15 그때 대한민국을 바꾸었듯이 다시 대한민국을 바꾸자라는 결의가 참 넘쳐나는 도시입니다. 네, 두산중공업 이야기 하시니까요. 문재인 정부 평가하지 않고는 넘어가지 못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문재인 정권 아니겠습니까? 후보님,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권 정말 근거 없는 도덕적 우월감으로 나라를 망쳐오지 않았습니까? 자, 제가 아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고 했는데 소득주도 성장 말은 좋지요. 그러나 소득이 크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과 시장이 살아나야 됩니다. 정부가 그리고 공공분야가 국가가 그 성장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그건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 모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려면은 기업이 더구나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기업입니다. 이 두산중공업은 창원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이었거든요. 창원이 마산이 속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이 원전 기술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기초 지식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두산중공업이 짓고 있는 원전이라는 것은요, 후쿠시마라든가 또는 체르노빌 때 원전이 아닙니다. 굉장히 안전하고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도 안심하고 두산중공업의 기술이라면은 원전을 짓도록 하겠다.
원전을 지을 때 두산중공업 기술을 쓰겠다 이렇게 하는 곳이거든요. 그 대통령도 외국 나가면 우리 그 원전 기술 좀 사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국내에서는 신한한울 3, 4, 5기를 못 짓게 해서 지금 주가는 벌써 뭐 여러 토막이 났고요. 회사 전체가 반토막이 나고 회사 전체 정리하고 사람들이 가고 근데 이 회사나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0개 영광 기업들 그리고 이로 인한 지역 경제 전체가 지금 파탄의 위기에 이제 처해진 거죠. 여기에다가 말씀드렸다시피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엉터리 정책을 가지고서 갑작스럽게 최저임금 조금씩 올려왔습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때도 올렸고 다 올려왔습니다. 모두가 조금씩 나아지기 위한 조치를 취해왔죠. 그런데 갑자기 이 정부는 그걸 급격히 올리는 바람에 영세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전부 폐업의 위기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일하던 또 우리 아르바이트하고 그 일하던 사람들 또 일자리를 잃고 그것 때문에 서민 경제가 얼마나 나빠졌습니까? 이 소득 격차도 더 커지게 되고 가장 타격을 입은 사람이 바로 서민 계층이거든요. 이 서민 계층을 어렵게 한 이런 얼치기 하나만 알고 둘은 알고 소득주도라는 말은 어디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그런 경제 이론이 없습니다.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은 기업이고 시장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지 그걸 뭐 국가가 법으로 이렇게 성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잘못된 경제정책의 결과 직격탄을 맞은 곳이 이 지방이고 바로 두산중공업 이 지역이고 또 그런 폭풍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예컨대 이제 주 52시간제는 이렇습니다. 이게 마산 항만노조를 방문해 보면요. 마산항이 국제항입니다. 이 항만의 경쟁력은 재빠른 하역과 물건을 올리는 데 있는 것이거든요. 배가 들어오면은 모든 그 항만 노동자들이 기민하게 움직여서 밤을 새서 짐을 싣고 짐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항만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다른 배가 들어오고 또 다른 배가 나가고. 그런데 주 52시간제 때문에 그걸 기다려야 됩니다. 아니 누가 그런 걸 신경 쓰라 그랬습니까? 지금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이 있고 노동조합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자기들이 다 노동기본권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한 번 지나가고 때라는 것은 세계 경쟁력이라는 것은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그 부두 항만 노동자들이 주 52시간제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니 빨리 개발해야 되고 빨리 수출해야 되고 이런 시대에 일이 없을 때는 조금 탄력적으로 근무하고 일이 많을 때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이런 것을 근로자들이 결정해야 되는데 이걸 정부가 결정한 이게 바로 사회주의적 정책입니다. 바로 그 직격탄을 이 마산에서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산항, 우리 마산항의 국제항의 이 부두 항만 노조에서 경험하고 있는 일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 하면 전문가 없는, 알맹이 없는 그런 이상만 쫓는 문재인 정부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정말 문재인 정부 실정 이야기하면 밤을 새도 끝이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그 직격탄을 맞고 있는 마산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최영도 후보입니다. 최영도 후보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요. 우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선거운동도 어려운 실정 아니겠습니까? 길에 사람도 없고요. 대면 선거운동 자체도 어려운데 요즘에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 사실은 저는 이제 방송 출연을 그동안 많이 해와서 그래서 조금 나은 편입니다. 시민들이 좀 알아보시고 그래서 유튜브라든가 또는 소셜 미디어를 통한 좀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이주영 부의장께서 저희도 지지선언도 해주시고 또 함께 경쟁했던 김성태 의원께서도 지지해 주시고 우리 경쟁자들 정기원 위원장 또 이제 우리 김수영 위원장 한꺼번에 해주셨는데 이 발대식을 성대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고 함께 참석하고 했는데 이 발대식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한 사무실에 많은 사람이 모이면은 그래서 발대식을 온라인 발대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주영 부의장께서는 또 경남 선대 총괄위원장이시기 때문에 그 전날 미리 오셔서 이 발대식을 위한 축사를 미리 녹화해 주시고 또 제 후원회장이신 안대희 전 대법관께서는 서울에서 이 영상을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그 미리 준비된 영상 또 제가 이제 몇 분만 모시고 유튜브와 페이스북 그리고 밴드의 라이브로 온라인 그 발대식을 함께 했죠. 시민들이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그 결의는 함께 다지고 우리가 다시 선거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은 방식 이제 온라인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캠프는 선대 캠프는 뭐 최영도 후보 선대본이 아니라 마산하포 미래통합 캠프라고 이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이 미래통합 캠프는 지금 온라인 회의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이제
카톡도 되겠고요. 또 웹엑스 같은 이런 시스템,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서 함께 모이지 않고도 서로 화상회의를 통해서 함께 전략을 논의하고 어떤 또 디자인 같은 것도 같이 화면을 보면서 논의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많이 이용했고요. 왜냐하면 사람들 다가가면 이제 약간 경계를 하기 때문에 코로나 아웃이라고 새겨진 이제 이게 것을 입고 같이 한번 자전거 수레 운동을 했습니다. 네, 정말 그 21세기에 어울리는 온라인 발대식 그리고 온라인 회의를 통해서 정말 멋진 선거운동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요. 예, 제가 오히려 많이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전거를 통해서 이동하시는 모습도 또 색달랐을 것 같은데요. 후보님들이 유권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시려고 하는 모습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제 후보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박남현 후보가 나와 있고 그리고 또 허성정, 곽채규 후보가 뛰는 걸로 나오는데요. 이 경제 후보가 아닌 최영두를 선택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 미래통합당도 그렇듯이 이 경제 위기에는 비상한 경험과 그런 또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도 어렵지만 또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송합니다. 지금 배터리가 다 돼서 새롭게 충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워낙 많은 전화가 오고 또 많은 것을 또 유튜브로 생중계를 하다 보니까 네. 지금 댓글로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자매 튜브님이 최영두 화이팅. 무조건 2번. 바꿔야 살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네, 말씀 계속 이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 김종인 이제 위원장이 오셔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이 코로나 사태란 것은요, 지금 국내 문제일 뿐 아니라 지금 미국이 올해 이번 주가 계속 최고 위험한 한 주라 그러거든요. 전 세계 글로벌 생산 체인이 지금 중단되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더라도 우리가 수출 의존이 높기 때문에 이게 지금 경제 후폭풍이 굉장히 클 거로 보입니다. 이럴 때는 정확한 위기를 경험해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정당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미래통합당이고 우리가 오랫동안 성장을 시켜왔고 위기를 극복해본 정당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마산 하프도 또 그 위기 극복의 최전선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처럼 이 국정의 경험, 국정에서 핵심의 어떤 정책과 예산의 능력, 예산 그리고 재정의 이런 원리와 그런 신뢰를 익혔던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 지금 박남현 후보든 또 경쟁하는 여러 후보들 모두 정당이 다르지만 마산 하포 우리 지역의 경제 위기라든가 지역의 여러 가지 지금 철학의 위기를 함께 이겨내야 된다는 점에서는 한 팀입니다. 말하자면 마산 하포당이라는 점에서는 같은 팀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힘을 합칠 수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길을 정확히 선택해야 됩니다. 지역마다 예산이 따로 편성되고 지역마다 정책을 따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 정책을 정확하게 국가적인 어떤 재정 지원, 국가적인 입법 지원을 받아서 정책 지원을 받아서 정확하게 실현하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국정에서 배운 핵심 경험들, 저처럼 이제 총리실의 공보실장이나 또 청와대 비서관, 참 국회 사무처 또 국회 대변인을 했는데 참 개인으로서는 큰 영광이자 큰 수업이었습니다. 사실은 수업료를 막대하게 내고서 다녀야 될 과정인데 월급까지 받았으니까 큰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 능력을 제가 잘하고 지금 사실 경남대 초빙 교수로 지난 3년간 이 지역에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이 지역 우리나라 전체가 처한 위기 또 경남 마산 하포가 처한 위기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 위기에 맞는 해법을 제대로 나오려면은 그런 경험과 그런 지식과 그런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산 하포 시민들에게 최영두를 선택해달라, 우리 미래통합당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댓글로 소시민님께서 최영두님 정책도 확실하시네요. 이렇게 올려주고 계세요. 사실 오늘 언론에서 이슈가 됐던 게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공약에 탈원전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 이런 단어들이 빠져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마산하포 같은 경우에는 탈원전 직격탄을 맞고 있죠. 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미래통합당 최영두 후보를 꼭 찍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시고 난 후에요.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마산 하포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지금 미분양과 이 주택 수급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마산 이 하포 시민들의 자산 가치가 굉장히 지금 위기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풀어야 되는데 당장은 지금 온 나라가 다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학생들이 지금 수업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 수업을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학교가 온라인 수업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우리가 이제 가야 할 길입니다. 앞으로는 학생 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이곳 마사만 하더라도 면단위 지역에 가면 중학교가 이제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중학교가 없어지면은 거기에 이제 젊은 사람이 살 수가 없겠죠. 근데 중학교가 중학교가 이제 이 존폐 기로에서 그런 것은 되게 과목별로 가르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일정 수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한 20명 있게 되면 학생 수가 만일 몇십 명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존폐 기로에 있겠죠. 근데 이걸 극복할 방법은 바로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위기로 지금 바로 시행하고 있는 온라인 교실의 해법이 있습니다. 이 온라인 교실을 통하면은 여러 가지 혜택이 또 하나 있는데 지금 당장은 준비가 덜 돼서 어렵습니다만 학생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인강에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학교와 우리 선생님들이 준비가 되고 시스템이 준비가 되면은 단순히 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 온라인 비상 수업을 넘어서서 학생들의 수준별로 재능별로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따로따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또 수업이 가능해집니다. 그게 저는 이제 스마트 교육, 스마트 교육이라는 게 제가 붙인 말이 아니고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도시들, 앞선 국가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전같이 한 교실에 20, 30명씩 똑같은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저마다의 재능, 음악 잘하는 아이가 있고 또 미술 잘하는 아이가 있고 과학 잘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저마다의 수준에 맞게끔 선생님들의 지도를 각각 받아가면서 할 수 있는 더욱이 이제 인구가 줄어들면서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창의력과 또 협동 정신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대로 살리기 위한 교육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마산 하포에서 바로 그런 스마트 교육의 어떤 도시로 스마트 교육의 모범을 한번 보이겠다는 그런 그 생각으로 스마트 교육 법안을 입법 1호 법안 이 지방 도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하지만 지방 도시에 가보면 교육 때문에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육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육 때문에 찾아오는 도시를 만드는 것도 지방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이어가는 중요한 전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마트 교육 법안을 통해서 그리고요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 우리 마산이랑 굉장히 비슷한 도시가 볼티모어입니다. 볼티모어 역시도 항구 도시고 한때 대단한 도시였는데 상당히 쇠락했거든요. 그런데 이 볼티모어시가 교육청이 바로 스마트 교육을 통해서 도시의 면모를 바꾸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스마트 교육 법안, 이건 마산 하포의 우리 어린 학생들을 제대로 키우고 재능과 소질에 따라서 저마다의 정말 실력을 키우는 그런 창의적인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기도 하고 또 이게 모범이 된다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을 그렇게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바로 이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경험하게 된 빨리 다가온 미래 온라인 교실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을 더 촉진해서 스마트 교육 법안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 앞으로 인구는 줄어들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두 소중한 자질을 더욱 발전시켜서 대한민국을 보다 영성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인재들로 창의적 인재들로 만드는 그런 목표로 스마트 교육 법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농촌 등과 같은 교육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역에 대비하는 시스템이 준비돼야겠다. 그래서 스마트 교육 법안을 1호로 제정하겠다라고 하는 미래지향적인 법안에 대해서 이야기해준 최영두 후보였습니다. 후보님 지금까지는 이제 좀 심각한 이야기를 했고요. 좀 분위기를 바꿔서 마산 합보 유권자분들께 재치 있고 위트 있는 모습을 어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형두 이름 석자로 네, 삼행시를 한번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띄워드릴게요. 최고의 정치는 국민을 편하고 잘 살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형두는 할 수 있습니다. 잘 할 수 있습니다. 두드리고 열겠습니다. 국민의 마음, 마산 하포의 미래. 오!
하나의 슬로건이 완성이 됐습니다. 역시 스마트한 우리 미래지향적인 최영두 후보였습니다. 예, 저 이제 마지막인데요, 후보님. 마지막으로 유권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2일 제가 이제 빨대 선거 운동을 시작하면서 3.15 의거탑 앞에서 다짐을 했습니다. 출정식을 가졌고요. 그때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60년 전 이 작은 도시 마산에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부정선거에 항의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킨 바로 그런 자랑스러운 전통의 도시입니다. 이제 이번에는 4월 15일 바로 4.15 선거혁명을 통해서 이제 마산에서 동남풍을 불러일으켜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키고 우리 미래통합당이 중심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또 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고 경제는 새로운 활력으로 넘치게 만드는 그런 4.15 선거혁명을 이루어야겠다. 그 바람을, 그 뒷받침을 마산 하포의 3.15 정신 60주년의 기운으로 동남풍을 불러일으켜서 수도권과 서울과 대한민국 전역에서 미래통합당이 미래와 국민 통합을 위한 우리 미래통합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댓글에서 천종현님이 마산 진동입니다. 응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예, 후보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예, 꼭 승리하셔서 여의도에서 뵙고 싶네요. 예, 꼭 승리하셔서 서울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